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말을 못 걸고 있어요. 딱 한마디면 됐는데 그 한마디가 안 나와서 그냥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는 길에 혼자 생각하죠. 그냥 말 걸 걸 그랬나. 그 후에 한 번이 아니잖아요. 오늘 그 이유를 처음부터 끝까지 짚어드릴 거예요. 말 잘하는 법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근본적인 이야기예요.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자 앞에서 갑자기 IQ가 떨어진다는 느낌 다들 알잖아요. 평소엔 말 잘하거든요.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분위기도 잘 타고 웃기기도 하고 할 말이 넘쳐나요. 그런데 딱 마음에 드는 여자가 옆에 있으면 뭔가 달라져요. 머릿속이 갑자기 텅 비거나 반대로 너무 많은 생각이 한꺼번에 몰려오거든요. 이 말 해도 되나? 저 말은 너무 뻔하지 않나? 웃기려다가 민망해지면 어떡하나? 그러다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타이밍이 지나가 버리죠. 그런데 옆을 보면 어떤 남자는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고 있어요. 특별히 잘생긴 것도 아니고 엄청 재밌는 말을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분위기가 편해요. 저 사람이 뭘 알고 있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기서 대부분의 남자들이 잘못된 결론을 내려요. 저 사람은 원래 말을 잘하는 거라고, 아니면 외향적인 성격이라서 그런 거라고. 그래서 더 재밌는 말을 찾으려 하고 더 좋은 작업 멘트를 외우려 하고 유머 감각을 키우려 해요. 그 방향으로 몇 달, 몇 년을 가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느꼈을 거예요. 아무리 준비해도 막상 그 순간이 오면 또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는 걸. 왜냐면 그게 다 방향이 틀린 거니까요. 저 사람이 가진 건 더 좋은 말이 아니에요. 단 하나, 여자가 옆에 있을 때 어떤 에너지를 전달하느냐를 알고 있는 거예요. 대화는 입으로 전달하는 정보가 아닙니다. 내 옆에 있을 때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가 전부예요. 이걸 이해하는 순간 대화가 게임처럼 느껴지던 게 사라집니다. 그냥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시간이 되거든요. 어색한 대화의 진짜 원인부터 짚겠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머릿속에서 빠져나오질 못해서예요. 마지막으로 대화가 어색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 머릿속에서 뭘 하고 있었나요? 이 말이 재밌나? 저 표정은 무슨 뜻인가? 다음엔 뭘 물어봐야 하나? 대화를 하면서 동시에 그 대화를 통째로 감독하고 있었던 거예요. 배우이면서 감독이면서 관계까지 혼자 다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자연스러울 수가 없어요. 여자들은 에너지를 읽는 감각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의식적으로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느끼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뭔가 계산하고 있다는 것, 긴장하고 있다는 것, 억지로 뭔가를 만들려 한다는 것. 그 느낌이 오는 순간 본능적으로 벽이 생겨버려요. 긴장감은 연결을 막아버립니다. 세상에서 제일 웃긴 말을 해도 에너지가 불안하면 안 먹혀요. 반대로 아무 말도 아닌 것 같은 한마디가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기도 하죠. 말보다 에너지가 먼저 도착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조용하고 말수가 적은 남자가 사실 훨씬 유리합니다. 말 많고 활기찬 남자들이 자주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가 하나 있거든요. 분위기를 띄우려고 공연하듯 뭔가를 계속 보여주려 하고 관심을 붙잡으려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건 보는 입장에서 사실 굉장히 피곤합니다. 여자 입장에서는 저 사람 옆에 있으면 왜 이렇게 힘들지? 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반면에 조용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들어요. 상대방이 하는 말에 집중하고 작은 것들을 알아채거든요. 그게 바로 여자들이 실제로 원하는 거예요. 재미인삼이 되는 게 아니라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되는 것. 그 차이가 엄청납니다. 음악을 생각해 보세요. 음악은 소리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음표 사이의 침묵이 리듬을 만들거든요. 대화도 똑같아요. 침묵을 편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신감 있어 보입니다. 말 많은 사람은 자꾸 뭔가를 채우려 하지만 조용히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굳이 채우지 않아도 충분하다는 걸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훨씬 강하게 당기거든요. 말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몸 상태부터 봐야 합니다. 긴장하면 몸이 먼저 반응하거든요. 어깨가 올라가고 턱이 굳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말이 빨라집니다. 상대방은 그걸 의식하지 못해도 즉각적으로 받아들여요. 지금 이 영상 보면서 한번 해보세요. 어깨를 의식적으로 아래로 내리세요. 5cm 정도면 충분합니다. 턱 힘을 빼세요. 그리고 가슴이 아닌 배로 숨을 들이쉬어 보세요. 느껴지시나요? 그 즉시 몸이 가라앉는 게 느껴질 거예요. 이게 긴장이 풀리는 감각이에요. 말 한마디 하기 전에 이 상태를 만드는 게 먼저예요. 몸이 먼저 말을 한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긴장한 채로 다가가면 상대방도 덩달아 경계심이 생겨요. 반대로 느리고 편안하게 다가가면 그 여유가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미국 특수부대 네이비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천천히 해야 부드럽고 부드러워야 빠르다고요.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느릴수록 자신감 있어 보입니다. 불안한 남자는 빨리 말하려 해요. 어색해지기 전에, 거절당하기 전에 일단 뭔가를 쏟아내려는 거거든요. 자신감 있는 남자는 천천히 말합니다. 자신이 들을 가치가 있다는 걸 스스로 알기 때문이에요. 인사 한마디 하기 전에 딱 한 번 깊게 숨을 쉬세요. 그것만으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몸이 준비됐으면 이제 어떻게 시작하느냐의 문제가 남죠. 가장 흔한 실수는 완벽한 첫 마디를 찾으려 하는 겁니다. 온갖 작업 멘트 검색하다가 결국 혹시 천사세요? 같은 말 꺼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영리해 보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솔직하면 됩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첫 마디는 지금 이 순간, 이 공간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함께는 현실을 그냥 공유하는 거죠. 카페에서라면 이렇게요. 메뉴판 한참 봤는데 도저히 못 고르겠어요? 뭐 드세요? 간단하죠? 그게 다예요. 회사 워크숍이나 모임 자리라면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북적거리는데 혼자 조용해 보이시네요. 저도 잠깐 여기 피신해도 될까요? 이게 먹히는 이유는 외모를 칭찬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분위기를 먼저 알아봐줬기 때문이에요. 길에서 말을 걸어야 한다면 이 방식을 써보세요. 갑자기 말 거는 거 알지만 지나가다가 스타일이 너무 좋아서 그냥 지나치게 아쉬웠어요. 이게 다예요. 억지로 재밌을 필요 없어요. 첫 마디 이후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멈추는 겁니다. 말하고 나서 바로 침묵을 채우려 하지 마세요. 그냥 눈 보고 살짝 웃고 숨 쉬면 됩니다. 공연을 멈추면 그 순간이 비로소 진짜가 되거든요. 대화를 시작했으면 이제 어떻게 이어가느냐가 관건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막히거든요. 뭔가 계속 새로운 주제를 찾아야 할 것 같은 압박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새로운 주제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를 더 깊이 파고들면 돼요. 핵심은 사실을 묻지 말고 감정을 묻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최근에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왔다고 하면 올라온 지 얼마나 됐어요? 하고 물으면 정보만 얻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 생활은 어때요? 아직 낯설어요? 아니면 이제 좀 적응됐어요? 하고 물으면 감정이 열립니다. 그 사람의 설렘, 외로움, 적응하면서 겪은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게 진짜 대화예요. 여기서 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상대방이 한 말에서 키워드 하나를 잡아 다음 질문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주말에 한강 다녀왔어요 하면 한강이라는 단어를 잡아요. 한강 자주 가세요? 피크닉 파예요? 아니면 러닝 파예요? 아니면 주말이라는 단어를 잡아도 되죠. 주말마다 이렇게 나가는 편이에요? 아니면 이번엔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상대방이 말하는 모든 문장 안에 이미 다음 대화의 실마리가 들어있어요. 그걸 들으면 됩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있다면 이제 대화를 진짜 흥미롭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되면 대화가 끊길 걱정 자체가 사라집니다. 질문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사람들은 같은 정보라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질문받을 때 훨씬 더 집중하고 반응합니다.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하고 물으면 그냥 답이 나와요. 근데 무한 리필로 평생 한 가지만 먹어야 한다면 뭘 올 것 같아요? 하고 물으면 상대방이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냥 답이 아니라 이유와 감정이 따라오거든요. 대화에 깊이가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심리학에서 밝혀진 건데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누군가 먼저 알아봐 줄 때 강한 친밀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걸 대화에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실제로는 엄청 할 말 많은 스타일인 것 같은데요. 이런 말이 맞든 틀리든 상대방은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자연스럽게 대화가 깊어지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가끔은 장난기 있게 받아치는 것도 써보세요. 상대방이 나이나 고향 같은 걸 물어볼 때 그냥 바로 답하지 말고 왜 알고 싶어요? 하고 웃으면서 받아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기대감과 호기심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기대감은 매력에서 가장 강력한 감정 중 하나예요. 대화를 이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침묵이 찾아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 침묵을 무서워해요. 그래서 갑자기 아무 관계없는 주제로 넘어가거든요. 혹시 고양이 좋아하세요? 이런 식으로요. 흐름이 끊겨버리죠. 그러지 마세요. 대신 지금 하던 이야기 안에서 더 깊이 들어가세요. 드라마 얘기하다가 막혔다면 그 드라마 어떤 장면이 제일 좋았어요? 주인공 감정에 공감됐어요? 아니면 그냥 스토리가 재밌었어요? 최근에 본 것 중에 진짜 잘 만들었다 싶은 거 있었어요? 같은 주제 안에서 계속 시를 풀어나갈 수 있어요. 상대방의 모든 대답 안에 다음 질문이 숨어 있거든요. 침묵이 생겼을 때 또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침묵을 그냥 즐기는 겁니다. 상대방 눈을 보세요. 살짝 웃으면서 진짜 표정이 풍부하네요 라고 한마디 하면 어색했던 침묵이 순식간에 다른 분위기로 바뀝니다. 침묵은 적이 아니에요.
대화의 흐름이 생기면 이걸 좀 더 설레는 분위기로 만드는 단계가 따라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외모 칭찬으로 가려 하는데 그게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어요. 미국의 가수 프랭크 시나트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팬이 수백만 명이었고 아름다운 여자들이 주변에 넘쳐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특별했던 건 만나는 모든 여자에게 세상에 자기 혼자만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고요? 외모를 칭찬하지 않고 그 사람만의 고유함을 칭찬했어요. 아름다운 여자는 많이 봤지만 이런 웃음소리는 처음이에요. 나도 모르게 따라 웃게 되네요. 외모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만의 웃음, 말하는 리듬, 생각하는 방식을 알아채주는 건 전혀 달라요. 그게 훨씬 깊게 남습니다. 그리고 설레는 분위기를 만들 때 기대감을 활용하세요. 모든 걸 다 꺼내놓지 않는 거예요. 살짝 열어두는 거죠. 직접적으로 들이대는 게 아니라 뭔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예요. 끌림의 장애물이 더해질 때 설렘이 생긴다는 심리학 연구가 있어요. 다 보여주면 설렘이 없어요. 기대감이 매력의 핵심이에요. 대화가 잘 흘러가고 있을 때 리드해야 하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남자가 먼저 움직여야 하는 순간이거든요. 분위기가 좋다 싶으면 저쪽이 좀 조용한데 거기로 가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공간을 옮기거나 대화가 한참 이어졌다면 오늘 얘기 진짜 재밌었어요. 다음에 또 해요 하고 먼저 제안하는 거예요. 주도한다는 건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을 앞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대화만 너무 오래 이어가면 에너지가 식어버립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짚어드릴게요. 이걸 모르고 잘 가다가 스스로 망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첫 번째는 상대방 눈치 보면서 맞장구만 치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떤 드라마 재미없다고 하면 자신도 덩달아 맞아요. 저도요 하고 따라하는 거요. 자기 의견을 버리면서까지 맞추려는 게 다 보여요. 오히려 저는 그거 엄청 재밌게 봤는데요. 취향이 완전 다르네요 하고 웃으면서 맞서는 게 훨씬 매력적입니다. 자기 생각이 있는 사람이 멋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처음 만난 자리에서 너무 많이 털어놓는 거예요. 솔직한 건 좋은데 전 여자친구 얘기, 요즘 힘들다는 얘기, 어두운 과거를 첫 대화에서 꺼내면 안 돼요. 가볍고 긍정적으로 유지하세요. 깊은 이야기는 서로 충분히 알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너무 빨리 진도를 빼려는 거예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 갑자기 진지한 얘기를 꺼내거나 연락처부터 받으려는 거예요. 대화는 경주가 아니에요. 춤이에요. 너무 앞서가면 파트너가 따라오질 못해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전부 두려움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충분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빨리 인상을 남겨야 한다는 두려움, 그 두려움을 내려놓는 게 핵심이에요. 연습 방법도 말씀드릴게요. 처음부터 가장 마음에 드는 여자한테 가서 연습하려고 하지 마세요. 헬스장에서 첫날부터 100kg 드는 사람 없잖아요. 가벼운 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일상에서 모든 사람과 말을 섞으세요. 편의점 알바생한테 오늘 많이 바쁘세요? 한마디 건네보세요. 지하철에서 길 물어보는 사람한테 한두 마디 더 보태세요. 이게 다예요. 낯선 사람에게 말 거는 것 자체에 뇌가 익숙해지는 겁니다. 하루에 10명과 이야기하고 나면 마음에 드는 여자가 11번째 사람이 돼요.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그냥 또 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다예요. 자신감은 생각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반복으로 만들어져요. 머릿속으로 아무리 연습해봤자 실전은 따로 있어요. 말을 해야 느는 거예요. 그냥 시작하는 게 전부입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영상에서 기억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도 괜찮아요. 이것 하나만 가져가세요. 더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있어요. 여자 앞에서 긴장되는 이유는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너무 잘 보이려 하기 때문이에요. 완벽한 말을 찾으려는 그 순간 이미 지는 거예요. 그냥 숨 한 번 쉬고 어깨 내리고 지금 보이는 것에 대해 솔직하게 말을 거세요.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그걸로 충분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뭔가 달라지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 마음이 이미 시작이에요. 오늘 딱 한 번만 써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